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대단하다, 이러한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60억에 거래됐다,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24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며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적어서 희소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그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제 최근에 와서 2024년 들어서 30대 40대에 이제 연끌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들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부동산 매수자로 보는 게 맞을지 틀릴지 논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아서 조금만 지나면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차갑게 식을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동산 관련한 관심들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 경매 물량이 지금 8만 건이 넘어서고 있고 아직 대기 물량도 계속 쌓이고 있는 터라 아마도 경매 매물이 10만, 12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정상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건매로 물량 소화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맞을 것 같고, 신고가액률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입주자를 못 구해서 혹은 미분양이어서 되게 계속 비어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강주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뭐 지역의 차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시간차를 두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는 게 참 쉽지 않고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언론들이 부동산에만 화력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집을 연끌해서 산 이들이 나중에 어떤 처지에 놓일지는 뻔한 사실입니다. 안락하게 가만히 있어서 집값이 10억 20억 올라서 여유로워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앞으로 2025년에서 한 28년 정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되게 침체가 되고, 다음 정부 한 중하반기쯤 되면 그때쯤 이제 2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용적률 상향 조정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펌프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시즌에는 집값 왕창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기득권들은 왕창 떨어뜨려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끌한 사람들의 부동산들 다 뺐고요, 금융권들은 또 빚잔치 하고, 그렇게 아마 몰락시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부동산으로 먹을 거 없다 라는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지면, 밑바닥 좀 다져진 거 확인되고 나면 그때쯤에서 또 다시 펌프질해서 올리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계속 올릴 수만은 없는 거고 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 시기가 이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목맬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좀 더 높다, 뭐 여러 의견들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보통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려나 라는 의구심도 들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상층들 연봉이 부부 합산해서 2억 5천 3억 4억 되는 사람들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고액 연봉인 사람들도 그 연봉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닐 텐데, 20년 30년 40년을 덜컥 대출 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제 머릿속으로 굴려봐도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연끌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2011년 하우스포 사태 때 무리하게 빚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재현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심하게 터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하고 숨죽이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일이 됐건 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일이라면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무리라고 보여도 그 개인은 감당하고 또 참으며 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생각해도 좀 무리이고 남이 생각해도 무리이면 그러면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잠실에 있는 모 아파트 24억짜리 사는데 자기 돈은 6억 9천 7억 가량밖에 없고 나머지 17억을 대출로 샀다. 그래서 부부 맞벌이인데 한 명의 월급은 그냥 없는 셈 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인데 한 명의 월급을 없는 셈 친다라는 게 가당키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저와 친했던 이제 고참이 자신은 돈을 벌면 저축은 1도 안 하고 무조건 아파트 계약금 집어넣어서 여기저기 분양받는 데만 혈안이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나중에는 그 부동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한 사태를 목격해보니, 지켜보니 참 드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강북의 광화문 쪽에 경희궁의 자리를 분양받았던 저의 고참은 집값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프리미엄 마이너스 없이 그냥 무피로 겨우 넘겼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그 결정이 당연히 옳았다라고 생각했고, 또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고참은 많이 좀 황당해 했었고, 근데 뭐 기다려서 버텨서 집값이 오른 건 자기 복인 거고, 또 무리하게 사서 못 견디다가 뱉어내는 것 또한 자신의 운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으로 뭐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러면서 신축 이렇게 좋아하는 거 뭐 개인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고 빚이 과한지 안 과한지는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고 그냥 지르고 보자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빚내서 사면 사는 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지금도 사는 게 힘든데 대출 이자 때문에 허덕이는데 앞으로 가산 이자가 1.5%, 2%, 3% 더 부과되면요, 그 사람의 삶이 순식간에 주저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거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착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 언제 어느 때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삶이 유지되고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